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인터파크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때 2011년도 초부터 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적 변화가 생겼고 차트상으로도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이 종목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서 회원분들한테 관찰하기에 좋은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께서 매매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어떤 흐름으로 됐고 어떤 뭐 중요 포인트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이 시점까지 흐름을 좀 여러모로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버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은 뭐 실제로 클럽에서 공유 종목으로 나갔었던 종목이고 관찰하면서 매매하고 다뤄보기 괜찮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과 파동에서 꽤나 정직한,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종목이 수급이 몰리게 되는 시점은 이 정도의 박스일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1000원 뛰기라고 하는데 2,500원에서 3,500원을 여기를 돌파해주는 요 박스에서 거의 모두 들어온 수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즉 주가가 A에서 B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한 학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는 그 전의 수급들이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게 되면 어때요? 그 전 수급들은, 거래량들은 거의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이때 많은 거래량이 유입이 되죠. 마침 이때 이슈도 있었어요. 쿠팡과 관련된 전체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커머스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쇼핑몰 요쪽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뭐 산업 섹터의 수혜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슈든 백그라운드 이슈를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났을 때 그 이유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후에 수급 덩어리를 토대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대로 이 수급을 소화하면서 박스 흐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향성은 항상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한 번 더 붙였어요. 요번엔 조금 더 큰 파동을 가지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 큰 파동을 가지고, 파동 자체는 B에서보다 C에서의 파동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커 보이죠. 근데 B에서보다 사실상 들어온 수급은 훨씬 더 작았어요. 소진을 시키면서 회전을 시키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C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데, 이유는 B에서 들어온 수급 이거를 활용해서 이미 C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변동성,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파동,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C는 무언가 소진하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소진하고 있을 때 변동성은 클지 몰라도 이 C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면 매매 주기가 짧을 거예요. 짧다는 말은 무작정 더 큰 그림, 10,000원 갈 거야 가자를 외친다기보다는 마침표와 마무리, 커트를 좀 잘 섞어주면서 매매를 담백하게 끊어갈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게 완전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쪽일 것 같아요. 완전히 다시 말라가는 이런 D파동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 D파트에서 왜 제가 요거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D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눌림목이 되네 마네, 눌림목 자리네 아니네,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네 아니네, 요런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곳이 D거든요. 근데 이 D에서 파동 현상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수급이 붙어주면서 하락이 나오던가 아니면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쭉 이어지면서 완전히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른 흐름 속에서 전환 흐름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게 좀 좋다라고 시그널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C는 자체적으로 다 소진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마른 흐름 안에서 아예 새롭게 만들어가듯이 이런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은 B의 덩어리를 살려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B가 이어져 오는 거죠. 그 말은 A에서 B에서 C로 업데이트 된 것처럼 D에서도 B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꽤 있다.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쪽 파트 C 파트를 그대로 메모장으로 가리기 하고서 이어나갔을 때 부담이 없어야 된다.
부담이 없으려면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안 된다. 많이 나온다는 건 다시 이것처럼 털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래량 속에서 쭉 이어붙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부각되지는 않죠. 요 정도 흐름의 파동 현상을 알아보는 케이스였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들으면은 와 막 그래? 이거 여기 이제 뭐 예전에 저희가 메모장으로 여기 이렇게 딱 가리고 뭐 이렇게 이어가는 흐름이야? 그때 예전 설명하고 이어지는데 막 이렇게 그냥 들으면 쉽게 들리는데 이게 제 생각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요런 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 뭐 수급이 뭐 그렇다고 되게 많이 터진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본인의 매매가 예측이 틀렸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뭐 이 흐름도 사실 되게 쉬운 흐름은 아니잖아요.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정박자를 타면서 뭔가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하실 거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공포감에 이제 어렵고 그래서 매매 자체가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 됐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매매했어도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흐름에서 이제 정박자를 탄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데 어떤가요? 그게 뭐 정상인가요?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정상이고요. 사실 이 모든 매매에서 가장 매매적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쉬운 곳은요. 이쪽이에요. D. 제가 D라고 말한 이쪽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신 분들이 매매만 놓고 보면 가장 쉽죠. 그랬겠죠. 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순탄하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수급까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자면 여기 이렇게 가다가 여기 페이크 살짝 하고서 이거 오는 거 아니야? 막 또 그런 생각에 또 많이 물량을 못 모은다던가 되게 소극적으로 해서 여기 좋은 기회를 또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요런 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그 D에서 그냥 딱 되게 담백하게 말씀드리면은 할 만큼만 해줬으면은 크게 문제 안 되고 이 종목을 계속 매매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D에서 당연히 한 방에 무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걱정이 되겠지만 뭐 사실상 그 어떤 종목도 매수를 하게 되면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열어두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에서 매매를 시작해본다 요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능성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린 시점도 저 부분이었거든요. 저기서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요 부분 어디서든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하루 만에 매매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어렵지 않죠. 그 이후에는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은 몇 차례 더 나왔고 실제로도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공유해 준 게 여러 차례 됩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참고로 이제 클럽에서 공유를 해준다는 얘기는 이런 시점적인 면에서 지금부터 뭐 천천히 지켜보면서 매매해 볼만 합니다. 지금 시점에 뭐 빠르게 진입해서 뭐 해볼 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주거든요. 근데 이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예로 들면은 이 시점에서 최근에 조언을 줬는데 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뭐 이런 때 조언을 줬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때 조언을 줬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때 시점에 그 회원분들이 매매를 해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유를 해주고 그거를 토대로 매매도 경험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뭐 수익도 쌓아보는 그런 식으로 흐름이 잡혀가요. 물론 이제 클럽에서 그런 공유만 하는 건 아니에요. 클럽의 매매는 정말 타이트하게 언니님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틀 안에서 회원분들이 따라가는 게 메인이고요. 마치 반찬처럼 이렇게 공유 종목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좋게 마무리를 하겠죠. 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완전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1차적인 흐름에선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저희가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뭐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하고 소개도 시켜드릴 겸 다음에 이제 종목 공략할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되기에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버디님 질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점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정박자와 엇박자의 차이라고 꼭 중요한 부분 한마디만 코멘트 해드리고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D 시점에서는 이 밑으로 A에서 B로 올라간 이 수급이 여전히 유효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밑에서 이런 범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걸려줄 수 있는 수급 공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걸 다 깨고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여기 어딘가에서 걸려줄 가능성이 하지만 걸려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여기서 비중만 조절하면서 차분하게 매매를 하면 하락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런 하락 대응이 유리한 시점에서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흐름만 놓고
놓고 보게 되면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흐름이 막 핫해서 테마 탈 때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맛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루다가 그냥 찔끔찔끔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하다가 오늘 같은 날 거래량 상위 리스트에도 떴고 이 정도면 최근 거래량 대비 많이 올랐고 이러면은 여기서 오케이 지금이야 그래 그 전에 5,500원 돌파한 적도 없었잖아 고점 돌파 가자 이렇게 해서 매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엇박자죠. 여기서 매매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코멘트도 드렸는데 5,500원 시점이 사람들이 내동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점 돌파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5,500원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전 덩어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서 뭔가를 하지 여기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요 습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고 못 내고랑 상관없이 교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500원에서 설령 히팅해서 이거 수익 냈다고 하더라도 이때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생각보다 계좌 많이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요 지점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종목을 추천하고 뭐 매수 타이밍까지 추천해줬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 이런 식의 흐름의 종목을 찾아서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삼아서 매매를 해보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에서 매매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 앞단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계좌 관리 측면에서 내 계좌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여기서부터 균형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종목 추천, 매수 타점, 매수 타이밍 그렇게만 받아들이시진 마세요. 이게 뭐 이렇게 아까 범퍼까지 얘기하시니까 그래? 이런 종목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범퍼가 돼서 다시 오른다는 얘기잖아. 또 그렇게 이제 뭐 약간 희망회로를 막 또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앞서 좀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틀은 저희가 유튜브로도 되게 많이 알려드렸지만 저희 클럽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균형을 잡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공유가 돼서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그게 만약에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계좌의 균형을 잡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계좌 관리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세요. 오셔서 같이 배우시면서 함께 해나가시면은 얼마든지 금방 교정하면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니님이 옆에서 계속 이제 잔소리 해주시고 잡아주시니까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때 그래 이런 종목 찾아서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막 몰빵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노파심에서 덧붙이면은 그림으로 저런 종목을 찾으면은 절대로 비추합니다. 위험해요. 그림 맞추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정박자, 엇박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균형을 잡아가고 관리하는 그 흐름 안에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때 몰빵 들어가면 잘못된 거, 이때 몰빵 들어가면 잘한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클럽은요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 신청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요 직접 검색하셔도 됩니다.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하시면 저희가 또 따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 그냥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공지사항 찾아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카페에서 저희 유튜브 보고 가입하신 분들이 그냥 활동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같이 또 대화하고 궁금한 거 묻고 답하면서 발전해 나가시는데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